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지지율이 10%대 뭐 많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도 뭐 개판이었고 완전히 그냥 망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급반전이 일었습니다. 계엄의 효과다. 계몽령의 효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이 계엄이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요 말라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말라 죽었고 대통령도 그냥 그렇게 고사됐을 겁니다. 그 낮은 지지율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국회의원한테 이제 발목 잡혀가지고 4.4 구통 뭐 그런 분위기 혹은 애만 쓰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보니까 권력이 실제적인 권력은 국회가 다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87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열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나온 법 아닙니까?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반독재의 성격을 맞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실상 보니까 대통령의 행정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살려놨지만 소위 말해서 정치 싸움을 할 때, 정치 투쟁을 할 때 그 권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권력을 다 잘라놨어요. 국회 예산권 없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국회 권력만 잔뜩 강화해놨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 가운데 하나가 이 탄핵권이죠. 탄핵권. 국회는 자신들은 탄핵을 안 당하거든요. 근데 모든 국가기관에 있는 모든 걸 다 탄핵할 수가 있어요. 판사도 탄핵, 검사도 탄핵, 검찰총장도 탄핵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고 이제 그 끝판왕이 대통령 탄핵이죠. 이 탄핵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갖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예산 장난질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막강합니다. 돈을 쥐고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권력은 국회죠, 국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선거는 총선이구나. 왜 그토록 총선에서 이상한 현상이 많이 나왔는지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 언론사들 기사를 보면요. 대통령 기사는 10이면 국회 기사가 90이에요. 평소에 보십시오. 평소에. 이미 국회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던 대통령, 막강한 힘 있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 이야기는 아득한 과거의 전설입니다. 노태우 이후에 힘 있는 대통령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만 문재인은 힘이 셌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힘이 셌다고. 왜? 거기는 대통령이면서 국회까지도 꽉 쥐고 있었거든. 지방선거에서 압승해버렸습니다. 대구하고 경북만 여기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식의 대통령은 파워가 막강하죠.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사실 노태우 이후에 보더라도요. 김영삼도 사실은 국회를 장악했죠. 했지만 그 좌파적 그런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다소 맞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일본 잔재 청산한다면서 중앙청을 폭파하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보면서 통쾌하다라고 느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뻘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그냥 기념관으로서 놔둬도 되거든.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쇼를 안 해도 됐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다고 일본 잔재가 청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0대, 20대, 30대들 보십시오. 일본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로 여긴다고요. 미국과 함께 두 나라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뒤튼다고 뒤틀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요즘 일본을 두려워합니까? 일본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는 중국이죠. 대한민국을 침탈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북한도 이미 우리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 집어삼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자기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을 삼켰을 때는 배가 터져 죽잖아요. 김정은도 이걸 잘 아는 거지. 대한민국을 삼키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요.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먹으라 해도 못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부 그 권력 기관만 딱 진다고 해서 그게 먹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대한 대한민국의 이 생활 리듬, 문화적 어떤 그런 총체적 현상 이런 것을 북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하자면 그냥 한 2천만 명 정도 죽여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고요. 오직 대한민국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북은요 요즘 통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지었다 그러죠. 통일에 대한 시, 소설, 노래 이런 거 전부 다 금지, 금기. 그걸 만일에 소장하거나 뭐 보거나 읽거나 뭐 유통하거나 하면 바로 그냥 달린다라고 합니다. 중벌 받는데요. 원래 통일 노래가 가장 많은 데가 저 북한이에요. 노래만 해도 동요, 뭐 가곡, 뭐 그냥 그 대중가요 뭐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통일 노래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다 금지시켰다라고 약 1년 전쯤에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통일 이야기는 일체 안 한대요. 북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고 봅니다. 못 먹어요. 줘도 못 먹는다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군사력도 안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국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가지고 뭐 열강끼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죠. 없잖아.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일본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 권력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황이 그리고 이제 대본령이라고 하는 그 사실 군국주의 시대에 이제 실제 권력이 군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결정을 해도 국민들이 그 당시 일본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 만일에 전쟁하겠다 해보세요. 미쳤다고. 그 정치 세력은 그냥 바로 그냥 망합니다. 가령 자민당이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거는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아마 해체할 겁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니까. 그걸 지금 동조할 수 있는 일본 그 국민들이 없어요. 그거는 오직 절대 권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일본에는 그런 절대 권력이 없다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기 중국은 아니거든요. 저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권력이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 쥐고 있잖아요. 저런 데는 전쟁이 가능하다라니까. 그래서 중국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조짐,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